검찰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 정치권, 이 대선 한 90여일 앞두고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정치학 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님, 먼저 그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뭐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사과 회견도 있었습니다만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좀 눈에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는 박근혜 후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견되어 있던 주였죠. 문재인 후보가 지난 일요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됐고 안철수 원장이 수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 있는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랐고 또 본인은 인혁당 논란으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또 홍사덕 전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의 또 이딴 그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방금 앵커께서 별도로 소개해 주셨지만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 6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 뭐 리얼미터 갤럽 리서치 앤 리서치 총 9개 조사기관의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안철수 박근혜 구도는 대략 안철수 원장의 오차 범위를 좀 넘는 혹은 뭐 오차 범위 경계선에 있는 수준으로 안철수 원장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구도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구도는 주 초반까지는 문재인이 좀 앞서다가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는 안철수 원장이 좀 앞서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안철수 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앞섰고 문재인 후보도 앞섰는데 이 최근에 그냥 막 다 뒤집어지면서 안 원장, 문 후보 두 모든 후보에게 다 뒤지는 걸로 나타났죠. 그렇죠. 8월 22일 날이 새누리당 경선 날이었죠.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요. 한 4, 5주간 박근혜 후보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피로도에 좀 쌓여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었던 추세였었고, 뭐 심지어 지난 수요일 날 출마 선언하는 날도 불출마 얘기가 좀 일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불출마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던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한 4, 5주간 강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북, 또 경기, 서울을 지나면서 순회 경선 13연승을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안철수 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컨벤션 효과가 많이 작용이 돼서 그동안에 불출마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던 무당파층이 대거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너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그 위기감 때문인가요? 오늘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은 그 반로에서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역사 관련 발언이 준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프 진영 내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캠프 내 논의는 굉장히 진통이 많았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인식의 전환 문제는 그 정책 전환이나 뭐 다른 어떤 실수에 대한 사과하고는 달리 굉장히 철학적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가 사과했던 발언 내용부터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진심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령 기자들하고 좀 그 후속 대담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랑 회견문만 읽고 또 더구나 한 언론에서 꼬집듯이 회견문도 잘못 읽은 대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또 명예회복 그다음에 국가의 사과 문제 등등에 대한 조치들을 약속했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밝혔더라면 그 진정성이 좀 더 잘 전달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박 후보가 논란이 됐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하락했던 지지율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하락세는 지난주 후반부터는 사실 좀 멈칫했고요. 오늘 박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진전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며칠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누구한테 보여주면 박 후보가 얘기했을 거라고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 전향적인 인식 변화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진정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 소식으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들의 다른 소식은 좀 묻힌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 보도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어느 정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여론조사에 보면은 아까 이제 소개해줬던 그 지지율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안철수 원장과는 오차범위 경계선에서 좀 넘는 격차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차범위 안쪽으로 다시 격차가 좀 좁혀질 가능성도 있고 박근혜 문재인 대결에서는 지금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거의 박빙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거든요. 조금 앞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박근혜 후보가 사과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지율 상승이 이제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리 이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표를 의식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또 공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정도면 이제 충분히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 짓고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이거를 논란을 자꾸 일으키면 그게 오히려 더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박 후보로서는 좀 야속할 겁니다.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몰라주냐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되돌이켜 보면 말이죠. 지난번 총선거 때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해서 굉장히 시달렸지 않습니까? 특히 한미 FTA 문제,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정책 전환에 대한 그 말 바꾸기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이제 데미지를 입었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도 이제 줄푸세에서 이제 좀 좌클릭한 정책 노선을 제시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혼란에 대해서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진정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 정리된 견해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각인시키고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 전체를 보는 어떤 관을 정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박근혜 캠프 전체에게 정리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혹시 무슨 또 돌발적인 발언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이 완전히 또 무효화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엉뚱한 얘기 그렇습니다. 좀 직전만 하더라도 홍사덕 전 캠프 경선위원장이 이상한 소리 해서 또 유신 옹호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수출을 위한.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서 과거에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쉽게 견해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으로 박근혜 캠프에게 주어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이제 새로 꾸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재원 의원의 막말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이 또 그 하필 과거사 기자회견 전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를 뿌렸다 이런 좀 평가도 있고요. 이게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를 그치고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오늘 몇 분들한테 봤는지 물어보고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 TV 토론 효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을 그냥 강화시키는. 왜냐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무당파층이나 이제 좀 관심이 덜한 층들이 얼마나 이동할지 여부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건데 그게 몇 프로가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프로가 안 되는 겨우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김재원 대변인의 예정자죠. 아직 임명이 안 되죠. 좀 찬물 끼얹는 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나온 것은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 당사자는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자들한테 또 막말까지 한 상황이어서 이 파문도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저는 기자들이 어떻게 나올까 조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X야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했는데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를 좀 받아 적을 기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당대변인 임명은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고 하니까 이 파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좀 수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이제 오늘 박 후보의 이 사과에 대해서 잘했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지지율 격차가 좀 이번 기회에 그냥 대세론이 무너지고 좀 자신들이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게 내심이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대국민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그 모습은 마치 봉화마을 경선 다음 날 갔었을 때 문재인 후보의 반응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는 또 안철수 원장도 뭐 계속 좀 긍정적인 측면의 캠페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아마 예측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메시지는 계속 던지겠죠. 일단 오늘 박 후보의 이 발언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새누리당이 일부 기대하는 바도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상승할 것은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빠지겠군요.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희 전 묘역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박근혜 후보의 사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박정희 전 묘역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상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대목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즉 이 역사적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표가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에는 아주 진지한 고뇌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두 가지 고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신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고뇌. 이것이 고뇌의 결과가 아니라면 정말로 표를 의식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고뇌는 희생된 당사자들의 아픔에 대한 고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또 다른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목적은 정당했지만 수단이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동기나 목표 자체도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냐 아니면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냐 라고 하는 대목이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온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목적과 수단, 동기와 목적은 옳았지만 수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반쪽의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오늘 기자회견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꾸준히 토론하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역사적 화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아마 후보가 얘기했던 예. 그 정도도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사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 정말. 이상돈 의원께서 말대로. 예.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시작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에 이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들이요. 20, 30대 또 이제 네. 조금 중도 진보 성향의 그런 분들. 네. 이분들을 잡기 위한 경쟁. 또 다른 경쟁이 이제 또 시작되는 거죠. 같이 그렇죠. 아우면서.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이 겹치면서도 예. 또 지지층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어제 재래시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중도층을 향한 예. 안철수 원장의 뭐 선제적인 대응.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정동영 전 의장에게도 그 러브콜을 보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은 본인의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호남에서 안철수 원장에 비해서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일단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안철수 원장을 좀 따라 붙으려면 기존 민주당 그 지지층도 결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철수 원장보다는 당분간은 왼쪽에서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네. 측면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네. 것이다. 네. 방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호남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안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가 한 2분의 1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여정부 때 이른바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말하자면 진보개혁 진영 내에 그 호남의 지역성과 진보개혁성의 두 세력이 적절히 잘 화해하지 못하고 예.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친노의 예. 말하자면 적자로 자타가 여겨지는 문 후보로서는 그런 예. 어떤 지역적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좀 짚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예.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진보 진영에서,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도 지금 선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변수는, 그리 크진 않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동성을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지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이정희 전 대표가 만약 대선 출마. 네, 추석 전에 출마 예정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 한 주간 조사했을 때 3.8%를 기록했습니다. 3.8%요. 네. 예. 지금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이정희 전 대표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자를 제외하면 후보가 지금 없습니다. 강재원 예.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등장했지만, 진보 진영에 좀, 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의 후보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예. 이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3.8% 비교적 높은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이정희 전 대표가 막상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한 4%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할 텐데, 향후에 이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될 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원하는 구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종북 논란 때문에 지난 4월, 5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연대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네네. 불가금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원장도 관련한 질문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죠. 예. 또 다른 네. 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고 보면 1~2%포인트 차로 갈린다. 이렇게 전문가들 다 예상하는데, 무려 3.8% 갖고 있는 제3의 후보가 나타난다면은 머리 아프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타티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